2026년 5월 기준 트로트 가수 재산 순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은 단연 이명웅입니다. 추정 자산은 500억 원에서 최대 1, 200억 원까지 거론됩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이며 팬덤과 브랜드 가치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광고 한 건에 10억 원에서 30억 원 음악 저작권료는 월 2억 원 이상 유튜브 수익은 매달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1인 기획사 물고기 뮤직 지분 50%, 서울 마포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 51억 원, 현금 매입까지 더해지며 왜 그가 1위로 거론되는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순위는 단순히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만 보는 순위가 아닙니다. 행사 출연료, 광고, 수입 저작권, 수입 유튜브, 수익 1인 기획사, 지분 가치, 서울 고급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사회적 기부와 인품까지 함께 따져본 순위입니다. 2020년 전후 미스터 트롯 열풍 이후 트로트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중심의 노동 수입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팬덤 콘텐츠 광고, 부동산 지식 재산권이 결합된 거대한 자본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3위는 정동원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150억 원입니다. 어린 나이에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광고와 방송, 유튜브 수익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아파트를 약 20억 원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이야기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JD1이라는 부캐릭터로 팝과 힙합까지 시도하며 젊은 팬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 신동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한 스타 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동도 이어가며 소아암과 희귀 난치병 환아를 돕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위는 박현빈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150억 원에서 170억 원입니다. 2006년 곤드레 만드레로 전국을 휩쓴 뒤 약 20년 동안 지방 행사와 기업 연말 파티 각종 축제를 꾸준히 소화했습니다. 평균 행사 출연료는 5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연간 행사 수입만 약 15억 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미스터 트롯 세대의 거센 돌풍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화려한 투자보다 성실함과 지속력에 있습니다. 큰 논란 없이 무대를 지키고 후배들에게도 믿음직한 선배로 평가받는 점이 그의 진짜 자산입니다. 1위는 장민호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180억 원입니다. 행사 한 번에 약 3,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사와 작곡 능력도 갖춰 저작권 수익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 운용 방식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채권과 국채처럼 안정적인 투자만 선호하고 주식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더 인상적인 부분은 무명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부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을 통해 10년 넘게 해외 아동을 후원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케냐 난민 캠프까지 직접 방문해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0위는 영탁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입니다. 행사 출연료는 회당 약 3,800만 원으로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광고 수입도 높고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도 탄탄합니다. 특히 영탁 막걸리 브랜드를 통해 전통주 산업까지 진출한 점은 트로트 가수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미니 앨범은 초동 판매량 53만 장을 돌파하며 하프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대안적 십자를 통해 기부하고 소아 환자 수술비 지원에도 참여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9위는 이찬원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30억 원입니다. 방송 예능, MC 광고 콘서트 행사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달 동안 25개의 행사를 소화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언급됩니다. 2016년 중반 기준으로 선한 스타를 통한 환아 돕기 누적 기부금은 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재난 복구에도 억대 기부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90도로 인사하는 예의, 바른 청년으로 유명하고 트로트 역사에 대한 지식이 깊어 찬토이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할인은 홍진영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예보 50억 원입니다. 그의 강점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빠른 사업 감각입니다. 트로트 가수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1인 기획사 IMH 엔터테인먼트를 세워 수익 구조를 직접 통제했고 기획사 지분 일부를 아센디오에 매각하며 약 50억 원의 자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후 서울 부동산 투자와 자체 화장품 브랜드 론칭 등으로 자산을 다각화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코로나 극복, 기금 재난구호 기금 등 기부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다만 과거 석사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7위는 송가인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80억 원입니다. 여성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몸값이 높은 인물로 행사 출연료는 약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고급 디너쇼, 전국 콘서트 투어, 광고방송 음원 수입을 합치면 연간 40억 원에서 60억 원의 총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1인 기획사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재정적 독립을 강화했습니다. 자선바자 수익금을 독거노인에게 기부하고 의료지원금 등 다양한 선행행을 이어가는 점도 주목됩니다. 스태프에게 사비로 고급 식사를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6위는 김호중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300억 원으로 언급됩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이후 짧은 기간에 행사 출연료가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연간 최대 100억 원대 수입을 올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75억 원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음주 뺑소니 사건과 은폐 시도 논란으로 이미지가 크게 흔들렸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일은 설명합니다. 이 사례는 아무리 재능과 팬덤이 커도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무너지면 모든 자산 가치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위는 김연자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350억 원입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한때 막대한 자산을 쌓았지만 이혼과 소속사 갈등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아모르 파티로 완전히 재기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 응원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사 출연료는 약 1,700만 원 광고와 방송, 디지털 음원 수익을 합친 연간 수입은 20억 원 중반 이상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콘서트 수익과 저작권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인생 자체가 가장 강한 서사입니다. 4위는 나훈아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600억 원에서 750억 원입니다. 자산의 핵심은 저작권입니다. 그는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노래방과 방송 스트리밍에서 계속 소비되고 있습니다. 월 저작권료 수익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언급되고 사후에도 70년간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후손에게도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적 재난 때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무대만 고집하는 장인 정신과 강한 카리스마는 그를 트로트의 영원한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3위는 남진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800억 원입니다. 님과 함께 가슴 아프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요계 대선배이며 5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꾸준히 대중과 만나왔습니다. 오랜 경력과 안정적인 활동 뛰어난 부동산 투자 감각이 자산 형성의 핵심으로 분석됩니다. 고향과 독거노인을 위해 쌀과 물품 기부금을 꾸준히 전해온 숨은 기부천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임에도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스태프와 후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소탈한 인품으로 오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2위는 장윤정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입니다. 핵심 전략은 현금 흐름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50억 원에 분양받아 120억 원에 매각하며 약 70억 원의 순차익을 남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아크로 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고 이태원 상권 중심의 꼬마 빌딩도 확보해 임대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행사 출연료는 약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연수익은 약 30억 원대로 언급됩니다.
장애아동과 소아 환자를 위한 억대 기부 후배 가수들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이야기도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1위는 이명웅입니다. 추정 자산은 500억 원에서 200억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수입은 약 2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광고 계약은 한 건당 1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이고 광고 수입만 70억 원 이상으로 언급됩니다. 유튜브 채널은 매월 수억 원대 광고 수익을 만들고 음원 저작권료는 월 2억 원 이상입니다. 서울 마포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 현금으로 매입한 점도 그의 자산 규모를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 규모입니다.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때마다 개인 자격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씩 기부하고 팬덤은 더 큰 기부 물결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번 가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까지 자산으로 만든 톱스타로 평가됩니다. 결국 2026년 트로트 재산 순위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행사 무대만으로 움직이는 장르가 아닙니다. 1인 기획사로 수익을 통제하고 부동산으로 현금을 보존하며 저작권으로 수동소득을 만들고 팬덤과 기부문화단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김호중 사례처럼 인적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 가치와 이미지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연자처럼 무너진 뒤 다시 일어나는 힘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그 답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13명의 트로트 스타들입니다. 이 순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세대와 베테랑 세대가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동원은 방송과 유튜브 부캐릭터, 제이지얀로 미래 가치를 키우는 유형입니다. 박현빈은 20년 동안 행사 시장을 지킨 노동형 자산가입니다. 장민호와 영탁은 무대 수익과 저작권 방송 이미지를 결합한 안정형입니다. 이찬원은 방송 진행과 행사 광고를 동시에 잡으며 지식형 스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홍진영은 1인 기획사와 브랜드 사업으로 사업가형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송가인은 공연과 팬덤을 기반으로 독립회사를 세운 공연형 자산가입니다. 중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단순한 출연료보다 자산 전환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김연자는 1980년대 일본 시장에서 정점을 찍고도 이혼과 소속사 갈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2013년 아모르 파티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훈아는 무대에 자주 서지 않아도 800곡 이상의 자작곡이 매달 돈을 만들어줍니다. 남진은 50년 넘는 활동과 부동산 투자 감각으로 전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윤정은 행사 수익을 서울 최고급 부동산으로 바꾸며 자산가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은 팬덤 광고, 저작권, 유튜브 회사 지분, 부동산 기부 문화까지 모두 결합한 완성형 모델입니다. 특히 장윤정의 사례는 트로트 산업이 왜 금융 생태계로 바뀌었는지 보여줍니다. 나인원 한남을 50억 원에 분양받아 20억 원에 매각하고 약 70억 원의 순차익을 남긴 뒤 다시 아크로 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본 이동입니다. 무대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프리미엄 부동산으로 옮기고 자산 보존과 시세 차익 임대 수익까지 동시에 잡는 방식입니다. 이태원 상권 중심의 꼬마 빌딩 확보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장윤정은 오래 활동한 가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봐야 합니다. 나훈아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그는 부동산보다 저작권이 핵심입니다. 800여 곡 이상의 자작곡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노래방에서 불리고 방송에서 쓰이고 스트리밍에서 소비될 때마다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월 5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저작권료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그가 왜 600억 원에서 750억 원대 자산가로 평가되는지 설명합니다. 사후 70년 보호라는 제도까지 고려하면 그의 음악은 가족에게도 장기 수익을 남기는 지식재산입니다. 무대의 카리스마 뒤에 가장 강한 자산 구조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명웅의 1위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연간 수입 약 230억 원 이상, 광고 수입 70억 원 이상 광고 한 건, 10억 원에서 30억 원, 월 저작권료
2억 원 이상, 유튜브 매월 수억 원 수익이라는 수치가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가 팬덤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재난 때 2억 원에서 3억 원을 기부하면 팬덤이 더 큰 기부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팬은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스타의 가치관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반대로 김호중의 사례는 이 순위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이후 행사 출연료, 사은업 점검만 원 때 연간 최대 100억 원대 수입 소속사 75억 원, 투자 유치까지 모든 흐름이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음주 뺑소니 사건과 은폐 시도 논란,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이라는 흐름은 한 사람의 리스크가 회사 가치와 팬덤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 가수가 1인 기업이 된 시대에는 사생활과 준법 의식도 곧 기업의 신용 등급이 됩니다. 이 13명의 순위를 보면 돈의 출처도 세대별로 나뉩니다. 베테랑 세대는 오랜 활동과 저작권 부동산 행사 축적이 핵심입니다. 중견 세대는 방송과 행사, 디너쇼, 콘서트 광고를 결합합니다. 미스터트롯 이후 세대는 팬덤과 유튜브 굿즈 브랜드, 광고, 1인 기획사 지분까지 활용합니다. 예전에는 인기 있는 노래 한 곡과 행사 스케줄만으로 충분했지만 2026년 기준 트로트 시장에서는 팬덤 관리, 이미지 관리, 자산 운용, 사회 공헌까지 모두 갖춰야 상위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부와 인품이 이제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자산 방어 장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동원의 화나지원 장민호의 12년 넘는 해외 아동 후원, 이찬원의 777,700만 원 누적 기부 송가인의 독거노인 지원 장윤정의 후배 치료비 지원, 이명웅의 재난 기부와 팬덤 기부 문화라는 모두 브랜드 신뢰를 높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스타는 많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팬덤의 충성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재산 순위이면서 동시에 신뢰 순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5월 기준 트로트 재산 순위는 한국 트로트 산업의 현재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13위 정동원부터 1위 이명웅까지 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행사로, 누군가는 저작권으로,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회사 지분과 팬덤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떤 구조로 만들었고 어떤 태도로 지켰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나누었느냐입니다. 이것이 지금 트로트 스타들의 진짜 경쟁력입니다.